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회사 회계 관련 이제 좀 보겠습니다. 어, 예를 이제 교재는 290이고 조문은 446조의 2죠. 회계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올겠죠. 회계 일람 등사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회계 원칙은 446조의 2에 따라서 교조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이 상법하고 대통령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그런 지문이 한두 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이것도 뭐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기보다 또 우리가 흐름을 본다면 영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회계 부분은.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법정 서류와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누가 승인하냐면 이사회가 승인한다는 거죠. 이사회 승인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사회 승인 받도록 돼 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영업보고서는 그냥 계략적인 회사의 어떤 영업 관련되는 이 뭐라고 할까요? 계략적인 보고서를 할까요? 그런 겁니다. 이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것도 또한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뭐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어디에 제출할까요?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되겠죠, 당연히. 정기총회에 제출해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해서 하는데 정기총회 제출하기 전에 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죠? 당연히 감사에게 제출해서 감사 보고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6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합니다. 감사는 이제 2주 전까지 한 4주간 감사한 다음에 다시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가 정기초에 제출하겠죠.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 나오죠.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4주 내에 아까 우리가 6주 내에 줬으니까 4주 내에는 해줘야지 또 2주 안에 또 이사가 어디에 주청에 제출하겠죠. 그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한다? 이사회에 제출한다. 뭐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전체 흐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는 거고요. 자, 재무제표는 비치 공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비치 공시에 서류가 됩니다. 되고요. 일주간 전부터 본점 5년간, 지점 3년간. 그리고 우리가 알아둘 거는 2항이죠. 이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것은 주주와 회사 채권자다. 알겠죠? 주주와 회사 채권자다. 그렇게 알아주십니다. 회사 채권자도 재무제표는 볼 수 있어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본, 초본, 교보 청구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 승인은 정기총회에 제출하면 정기총회에서 승인하겠죠. 그 재무제표 승인은 정기총회에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승인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보고 서류를 이사는 재무제표 각 서류 영업보고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서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는 이 승인을 받잖아요. 총회 승인. 이 총회 승인은 보통 결의 정족수입니다. 알겠죠? 보통 결의 정족수 하게 되면 그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특칙이 있어요. 특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알아둬야 되겠죠.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그 대신 나오겠죠. 첫 번째는 이제 정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 있어야 되고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정 요건을 보면
예, 이런 게 됩니다. 재무제표를요, 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필요하고요. 의견이 필요하고, 그리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건 이런 거죠. 정관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외부 감사의 의견이 있고, 세 번째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주총회 대신에 어떻게 한다?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디에는 보고해야 된다? 주주총회에는 보고해야 된다. 알겠죠? 보고해야 된다. 보고는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사감사의 해제죠. 이 재무제표가 승인되면요. 이 재무제표와 승인된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2년이 지나면 별다른 결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와 감사는 그 재무제표 승인한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해제된다. 그죠? 물론 뭐는 안 돼요. 부정행위는 안 되죠. 그죠? 부정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450조도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조문이다. 그죠? 이거 알아둔다. 그 다음에 이제 451조 가면 이제 자본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본금. 자본금 나옵니다. 자본금은 앞쪽에서 우리 익히 여러 번 봤지만 법에 규정된 자본금의 개념은 여기 451조에 나온다. 알겠죠? 451조에 나온다.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 액면총액이다. 그죠? 그래서 액면가 뭐 1,000원짜리다. 그쵸? 곱하기 주식 수죠. 발행가 수. 그죠? 수. 하면 되죠. 이거는 뭐죠? 이렇게 액면총액이 되는 거죠.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되는 거죠. 요게 액면주식 발행했을 때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이 양은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주식 발행가액입니다. 알겠죠?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 누가 이사나 아니면 정관으로 정했을 때 주총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이 바로 자본금이 된다. 그리고 만약 여기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이 어떨 거냐? 그는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면 돼요. 알겠죠?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면 된다. 이해됐죠? 그 발행가 개념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무액면 주식이다. 곱하기 주식수가 만약에 10주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액면가는 없으니까 이게 발행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발행가 살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 그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만약에 발행가가 1,000원이다 합시다. 그리고 10주라고 합시다. 그럼 10,000원이죠? 이게 10,000원이 발행가 총액이에요. 여기에서 곱하기 2분의 1 이상이에요. 알겠죠? 이상을 자본금을 한다는 거죠. 그 1분의 1 이상이니까 뭐 5,000원 이상 되겠죠? 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법정 준비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결의는 어떻게 해요? 이사회가 한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자본금 개념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뭐 밑에 보면 회사의 자본금은 요 3번 사망도 조심해야 돼요. 회사의 자본금을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 주식을 액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변경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거랑 지문이 비교해야 돼요. 비교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무액면 주식 액면 주식을 바꾸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걸 바꿈으로 해서 자본금이 변경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정준비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법정준비금은 우리 법에 있는 것들은 요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네, 그죠?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돼요?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걸 말하고, 자본금은 회사의 자본이죠. 자본을 거래해서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하는 걸 말한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의 얼마? 1%. 이익 배당액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돼요. 그렇지만 주식 배당할 때는 이익준비금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본준비금,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자본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면 됐는데,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합병이나 분할 합병의 경우에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누구에게 갈 거냐? 그거는 합병하면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에 이 자본준비금이 그대로 다 넘어간다. 뭐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준비금 어디 사용할까요? 법정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이 자본금의 결손 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못해요. 자본금의 결손 보증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못해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증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전입할 수 있다.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조심할 거는 여기서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주총 결의가 아니고 이사회 결의로 준비해뒀던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할 경우에 주주에 대해서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뭘 줄까요? 무상 신주를 발행해 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본금 준비금이죠. 준비금은 자본으로 돌리려면 주식회사는 뭘 발행해야 돼요?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주식 발행은 누구한테 줄까요? 당연히 주주에게 줘야죠. 공짜로 줘야 되죠. 이걸 우리가 무상주라 그래.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 무상주 줬을 때 무상주의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할 거냐. 근데 우리 아까 어때요? 이거를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주주 명부에 기댄 주주가 무상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2주간 전에 공고해 줘야 돼요. 물론 그때 주주 명부 폐쇄 기간 중일 때는 그 기간의 초일에 2주간 전에 공고해야 되고요. 근데 사항 보시면 주주 명부 폐쇄 기간 중의 경우에는 주주는 주총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무상의 신주가 된다. 그죠? 폐쇄 기간 중일 때는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을 때 그걸 이제 조문으로 한번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항 가보시면 무상 신주의 주주가 된 때는 이사는 지체 없이 그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 명부에 기댄 질권자에 대해서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해줘야 된다. 그죠? 통지해줘야 된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준비금의 감소. 이 감소는 조금,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거죠. 이 자본금 준비금,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
이때는 주총의 결의. 요거는 뭐야? 주총의 결의입니다. 알겠죠? 준비금 감소는 주총의 결의. 따라서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익배당. 이익배당 한번 가볼까요?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 이익배당. 이익배당, 그죠? 뭐, 현물배당, 예, 증권배당, 뭐 이런 거, 여러 개 나올겠죠? 중간배당, 뭐 이런 게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익배당은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대차 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공정한 한도로 이익배당을 한다. 그죠? 이익배당 한다. 거기에는 일정한 금액, 자본금의 액, 그죠? 적립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의 합계, 적립할 준비 이익 준비금 액, 그죠? 이런 걸 뺀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이익배당은 주총의 결의로 정하는 거 맞아요. 주총의 결의로 정해야 돼요. 주총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아까 우리 봤던 재무제표를 예외적으로 이사에 승인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이사회 결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 채권자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익배당은 주총의 결의로 정합니다. 그죠? 주총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를 합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를 합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 결의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한다. 그죠? 이사회 결의. 그러니까 이익 배당은 주총이 결의를 한다. 그죠? 알아주시고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는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 배당 가봐야 되는데 주식 배당. 주식 배당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주식 배당. 주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익 배당을 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결의가 있고 이익 배당을 새롭게 발행하는 거죠. 주식으로서 할 수 있어요. 새로 발생하는 주식으로.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주식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이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는 뭐 단주 처리하는 것이고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 결의가 있는 주총회 회의가 종결한 때 주주가 된다. 그 다음에 5번 통지, 6번 질권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오늘도 중간 배당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 전까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